안녕하세요. 서울브라운 대표 원장 송창호입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발달로 인해 치아나 잇몸 질환으로 인하여 구강 내에 있는 치아를 발치하여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와 같이 발치가 어려운 경우 자연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신경치료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신경치료는 단순히 신경을 죽이는 치료가 아니라 감염된 치수 조직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생체 적합한 재료로 채워 치아를 뽑지 않고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치아 보존 치료입니다. 과거부터 치통은 죽음 다음 가는 것이라고 불리며 5,000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치통이 생겼을 때 해당 치아의 신경을 죽이기 위해 강한 독성 물질인 아비산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였으며, 그리스에서는 1세기경 신경관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기 위해 천공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600년대에는 치통을 해소하기 위해 클로브 오일을 사용하거나 당시 치과 의사들은 환자의 소변으로 아침 저녁으로 양치를 하도록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1800년대에는 신경을 죽이기 위해 마약류의 한 종류인 모르핀 진통제를 사용하였습니다. 19세기부터는 비교적 현대 신경치료와 유사하게 술식들이 확립이 되었지만 학술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 치료기구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1950년대 이후부터 합법적인 시술로 인정이 되며 비약적인 발전을 만들어내었는데, 근관치료의 방사선 촬영을 시작하고 인체에 최대한 무해한 성분으로 치아의 신경조직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생체 적합한 재료를 채워놓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선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충치가 있는데, 충치가 치아의 범낭질과 상아지를 지나 신경이 위치한 치수관까지 침범한 경우,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외상으로 인해 신경이 노출되거나 파절되고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시림 증상부터 통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신경이 괴사하여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대표적으로 신경치료를 진행합니다. 신경치료는 크게 5가지의 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먼저 치아의 형태와 치수강이라 불리는 신경, 혈관, 각종 조직들이 있는 공간의 형태를 확인하고 치수강의 천장을 직선으로 기구가 접근할 수 있게 개방합니다. 치아마다 개방하려고 접근하는 위치가 다른데, 앞니의 경우는 치아 안쪽, 작은 어금니는 교환면 중앙, 큰 어금니는 교환면에서 근심 측에서 접근을 하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 초보존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치수강의 지붕을 거의 제거하지 않고 치관의 중심부에 작은 점의 형태의 구멍을 내어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치아의 구조를 많이 남겨 파절의 위험을 줄이고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나면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복합 내진 수복물만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치아 보존에 유리하지만 세척 및 소독의 불안전성과 기구 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수강을 개방하여 신경관의 입구를 찾았다면 이제 오염된 내부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다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폐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크게 확대, 세척, 성형, 충전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근관 확대 및 성형의 단계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신경관 내부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이후 소독액과 충전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다듬는 과정입니다. 확대는 미세한 기구를 사용하여 좁고 막혀있는 신경관의 직경을 물리적으로 넓혀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경관 벽에 붙어있는 감염된 상아질과 세균 덩어리가 1차적으로 깎여 나갑니다. 성형은 단순히 구멍을 넓히는 것을 넘어 뿌리 끝부분은 좁고 위로 올라올수록 넓어지는 깔때기 형태로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기구를 돌려가며 작업했으나, 최근에는 유연성이 뛰어난 나이타의 전동 파일을 사용하여 심하게 만곡된 뿌리에서도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빠르고 안전하게 성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구를 이용한 물리적 확대만으로는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힌 잔신경이나 기구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세균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소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관 세척은 강력한 살균 및 조직 용해 능력을 가진 차염소산 나트륨을 주력으로 사용하여 신경관 내부에 남은 괴사 조직과 세균을 녹여냅니다. 또한 소독액을 신경관 내부에 채운 뒤 미세한 초음파 진동을 가해 미세 기포를 발생시킵니다. 이 기포가 터지는 힘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새에 오염물질까지 완벽하게 씻어냅니다. 근관 충전은 내부가 무균 상태에 가깝게 깨끗해졌다면 다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빈 공간을 생체 적합성 재료로 꽉 채워 완전한 밀폐를 이루는 최종 단계입니다. 거터퍼처라고 하는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인체에 무해한 특수 충전재를 성형된 신경관의 형태에 맞춰 삽입합니다. 거터퍼처와 신경관 벽 사이에 미세한 틈을 메워주는 접착제로 생체 친화성과 밀폐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바이오 세라믹이나 MTA 기반의 실러를 사용하여 메워줍니다. 보통의 신경치료는 충전까지 마무리 후 크라운을 씌우는 것까지가 신경치료인데, 크라운을 씌우는 이유는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영양 공급이 끊겨 푸석해진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할 때 발생하는 힘으로 치아가 파절이 될 수 있고, 내부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철 치료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치료에도 난이도가 높은 술식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노화나 충치, 마모 등의 이유로 신경관이 석회화되어 매우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근관의 입구가 보이지 않거나 기구가 뿌리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 세척과 충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3차원 영상으로 석회화된 경로를 미리 파악 후 초음파 기구로 석회화된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며 차근차근 길을 확보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기구를 넣을 경우 치아 옆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치아 뿌리가 직선이 아니라 심하게 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속으로 된 기구가 휘어진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직선으로 나가려 하면서 근관의 형태가 변형이 되거나 기구가 부러질 위험이 큰 경우도 난이도가 높은데, 이러한 경우 유연성이 뛰어난 니켈 티타늄 파일을 사용하여 근관의 원래 곡선을 유지하며 성형하거나 수동기구를 미리 휘어놓아 조심스럽게 길을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경치료 도중 기구가 부러져 박혀 있거나 치아 벽에 구멍이 난 채로 내원해 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관 내부에 부러진 기구가 있으면 소독액이 뿌리 끝까지 닿지 않아 염증이 지속됩니다. 미세현미경 하에서 초음파 기구로 기구 주변을 다듬어 제거하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또한 치아 벽에 구멍이 난 부위를 MTA라는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특수 재료로 밀폐하여 치아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다시 염증이 생겨 재시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기존에 채워진 단단한 충전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며 이전 치료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세한 신경관이나 변형된 근관 형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신경 치료는 처음 받는 신경 치료보다 성공률이 현저히 낮고 과정이 복잡하기에 충분한 치료 시간을 가지고 내원 횟수를 더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C형 근관이나 MB2라고 하는 근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은 전형적인 접근 방식으로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C형 근관이나 MB2 근관은 대부분 치아의 뿌리가 2개 이상인 치아에서 발생하는데, 위쪽 첫 번째 큰 어금니에서 주로 발견되는 MB2 근관은 신경치료의 복병이라 불릴 만큼 찾기 까다로운데, 통계에 따르면 약 90% 이상에서 MB2 근관이 존재하지만 입구가 매우 좁고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놓치기 쉽습니다. 만약 근관을 찾지 못해 신경조직을 남겨둘 경우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뿌리 끝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재발의 핵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는 미세현미경이나 루페라고 하는 확대경을 활용하여 숨겨진 입구를 찾아내어 치료합니다. C형 근관은 근관의 단면 모양이 알파벳 C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아래쪽 두 번째 큰 어금니에서 나타나며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게서 약 30-40% 이상의 높은 빈도로 발견됩니다. 근관들이 독립된 관 형태가 아니라 얇은 막처럼 연결되어 있어 기계적인 기구만으로는 모든 세균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C자의 오목한 부분은 치아벽이 매우 얇아 기구 조작 시 구멍이 나는 천공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강력한 화학적 세척과 초음파 세척법을 병행하여 보이지 않는 틈새의 세균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신경치료나 재신경치료만으로는 뿌리 끝에 염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잇몸을 통해 직접 접근하여 원인을 제거하는 외과적 근관치료가 있습니다. 이를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부르는데, 신경관이 심하게 석회화되었거나 과거 치료 중 기구가 파절되어 뿌리 끝까지 기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정석적인 재신경치료 후에도 뿌리 끝에 염증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거나 누공이 사라지지 않을 때, 보철물을 제거하고 재신경치료를 하기에는 치아 파절의 위험이 너무 큰 경우, 보철물을 보존하면서 뿌리 끝만 치료하기 위해 선택하는데, 일반적인 신경치료가
치아 머리에서 뿌리 끝을 향해 내려가는 정방향 치료라면, 치근단 절제술은 잇몸을 열고 뼈를 통해 뿌리 끝으로 직접 접근하여 역방향으로 밀폐하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가장 먼저 수술 시야를 확보하고 병소에 접근하는 길을 만드는 단계로 우선 해당 부위를 국소 마취 후 해당 치아 부위의 잇몸을 정교하게 절개하고 뼈에서 분리하여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치아 뿌리 끝을 덮고 있는 얇은 잇몸뼈 주변을 미세한 치과용 벌을 사용해 창문을 내듯 동그랗게 삭제합니다. 그렇게 눈앞에 드러난 염증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제거하는데, 뿌리 끝에 매달려 있거나 뼛속에 차 있는 염증 조직을 기구를 이용해 남김없이 긁어내고 세균의 주요 은신처가 되는 복잡한 잔신경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뿌리 끝 부분 약 3mm를 치아 장축의 수직에 가깝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일반 신경치료와 달리 역방향으로 접근하였기에 미세하게 구부러진 초음파 기구를 사용하여 잘린 뿌리 끝에서 치아 머리 방향으로 약 3mm 깊이의 작고 균일한 구멍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구멍의 뿌리 끝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내부의 세균이 뼈 쪽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최종 밀폐 단계로 MTA를 단단하게 다져 넣고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처음 들어 올렸던 잇몸 판막을 원래 자리로 덮고 미세한 봉합사로 촘촘하게 꿰매어 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경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증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신경치료가 임플란트를 대신하여 내 치아를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생명, 연장술로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진행하는데 무작정 두렵다고 치료를 안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통증을 막는 수단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